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뜨거운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라고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쓸데없는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특히 젊은 층들 있지 않습니까? 청년층, 장년층 분들이요,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면 나중에 우리는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뭐 이러한 그 은퇴 포비아 때문에 나는 국민연금을 믿지 않고 연금보험을 가입할래 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초이스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버는 은퇴 국민연금 기금이 만약에 고갈된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12월 달 국민연금 통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입자 수는요. 2023년도에 2249만 명, 2250만 명에서 고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2238만 명,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 2200만 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입자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금 재정 안정화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특히 보시는 바와 같이 요새 경제가 어렵습니다. 자영업자, 지역가입자가 줄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760만 명에서 2018년도 770만 명 됐잖아요. 근데 650만입니다. 120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이미 가입자도요, 처음에 좀 늘다가 40만 명 가까이 되는 척 하다가 줄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경제 상황 악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계속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늘었습니다. 53만 4천 명으로 2023년도에 늘었고요. 물론 2024년도 기준으로는 48만 명으로 5만 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만은 이미 계속 가입자는 좀 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60세 이상 되신 분은 현명한 결정을 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를 피크로 해서 정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가입자들이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못 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금 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무려 6년 동안에 67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의 가입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 수급자는 엄청나게 또 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4년도에는 715만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과 2019년도 496만 명 대비해서 5년 만에 220만 명이 늘었습니다. 44%가 폭증했죠. 이 가속도는요, 지속적으로 계속 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72년도 내외가 된다면은 연금 수급자는 거의 1800만 명에 가깝고요. 가입자 수는 1200만 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역전이 되니까 당연히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연금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프랑스 말로 꼬망송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말로 민나상, 이시오니 하지 마리 마시오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기금액 추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행히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5년도에는요, 1227조 이상이 됐습니다. 대단히 엄청나게 많은 그 기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계 3대 기금 안에 속하니까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연금 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곳간에 소위 말해서 곡간 빼먹듯이 자꾸만 빼먹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는요, 당연히 기금이 이렇게 1227조 원에서 고꾸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수급자 고령화, 장수 이런 것 때문에 더욱더 그것을 가속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그러나 기금 수익률 추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전체적으로 경기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그때 마이너스 8% 내외의 수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말고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24년도에는 무려 수익이 16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수익률은 15%에 달하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 2025년도 지금도 지속적으로 수익은 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200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국민연금은 정기예금이나 채권에만 투자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대단히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국내외 주식에 거의 45% 정도 투자하고요. 그 다음에 AI라고 하는 대체 투자 상품 등에도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위험자산에 거의 63, 4%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거 80%까지 계속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기금 재정 안정화에 건전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3차 연금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2055년도에 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55년도에 연금을 받는 65세인 사람, 1990년생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곳간에 재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을 하는데 이번에 3차 연금 개혁을 통해서 보험료율을 4%더 인상했습니다. 8년 동안에 0.5%씩 인상되죠. 그러다 보니까 15년 정도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늦춰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5년생인 사람이 2070년도에 연금을 받게 됩니다. 현재 20세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되면은 현재 20세인 사람이 연금 기금을 목도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 목도하기 힘들 겁니다. 왜냐면요. 3차 연금 개혁 이후에 당연히 4차, 5차도 후속타로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연금 개혁 13%로 올렸지만요. OECD 평균은 18.2%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20세인 2005년도생은요. 절대로 현생에서는 그 기금이 고갈될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저 자신은 확신합니다. 자, 국민연금 기금 고갈 사유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낮은 보험료율이라는 거죠. 9%밖에 안 됩니다. OECD 평균 50%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1988년도에는요, 이게 3%였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지나서 6%로 올랐거든요. 정말로 껌값도 안 되는 돈을 내면서 그 수익률, 그 임금 소득 대체율은요 70%까지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죠. 그나마 지금이라도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그 지급률이라고 하는 그 수익률입니다. 과거에는 70% 60%였습니다. 이제는 올해 2025년도에는 41.5%인데 연금 개혁으로 보험료를 좀 더 내고 43%로 조금 더 소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물론 올린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신규 가입자 수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연금 수급자 수가 지속적으로 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도 쪼그라들면 이때는 완전히 황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그때 고갈된다면요. 지금 70년도에 고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4차, 5차 연금 개혁을 한다면 당연히 2100년도 전까지는 기금 고갈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도 태어난 사람은 100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기금 고갈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기금이 고갈된다 하더라도 적립 방식에서 곳간에 돈이 있잖아요. 1227조 원의 돈이 있잖아요. 그 돈에서 빼서 주는 적립식 방식에서 곳간에 돈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부가 방식으로 변경해서 그때그때 당해년도에 필요한 연금액을 가입자가 객출해서 내는 그런 부가 방식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연금은 무조건 지급하고 요번에 3차 연금 개혁 때 당연히 국가가 지급을 한다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명문화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문화 안 되더라도 국민 모두가 가입했는데 당연히 그 지급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명문화까지 시켰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연금 지급액을 산출합니다. 한 해에 300조 원을 내야 된다. 그렇다면 가입자가 나눠서 300조 원을 분납하면 되는 것이죠. 분담해서 납입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가입자의 부담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2072년도에 지급할 사람은 1,800만 명인데 가입자 분담해야 되는 사람은 1,20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축차적인 점진적인 연금 개혁을 해서 보험료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연금 수급 기간을 65세에서 70세 내외로 지속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들도 여러 가지 제 방법을 통해서 콘스탄트 긴만의 국민연금 납입 강화 전략이 10몇 가지가 됩니다. 그것을 함으로써도 신규 가입자 증대 효과는 엄청날 수가 있고요. 연금 개혁까지 한다면은 주마가편이 되니까 가일층 훨씬 더 재정 건전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제대로 된 활성화 전략이라든가 강화 전략을 안 하고 재정 기금 안정화 전략, 건전화 전략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이탈리아 꼴이 나게 됩니다. 이탈리아는요, 그 연금 개혁을 늦추고 포퓰리즘에 빠져가지고요,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시기를 놓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소득의 33%를 그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다 한술 더 뜹니다. 포퓰리즘으로 33%라면 16.5%씩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업원도 내야 되고 사업주도 내야 되는데 놀랍게도 또다시 여기에 포퓰리즘이 들어가서 피용자인 종업원은 9.19%밖에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무려 23.81%를 낸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더욱더 나빠지는 겁니다. 점점 늪으로 빠지는 것이죠.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경기 침체를 유발한다. 당연히 어떤 기업이 제대로 된 정말로 힘든 기업이라면 그 고용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하지 않죠. 고용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경제가 좋지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 20대가요. 그 실업률이 20% 내외로 아주 저조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기금 고갈 시에는요, 제가 판단해 보니까 보험료율은 26% 이상 내야 된다고 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당연히 대두되고, 그나마 3차 연금 개혁이 일어났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청년 세대는 나중에요, 자기가 받는 월급 중에서요, 국민 부담률이라고 해서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조세 부담률. 그 다음에 4대 보험. 그러니까 이처럼 국민연금도 내야 되고요. 건강보험료도 내야 되고 고용보험도 내야 됩니다. 고용보험료도. 이렇게 내다 보면요. 50% 이상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파탄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그 국민연금을 개혁을 빨리빨리 서두르지 않는다면요. 가는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장년층, 중장년층 이상 연금 수급하는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죠. 하지만 남아있는 우리 청년들, 소중한 사랑스러운 청년들은요, 지옥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입자 측면에서 연금 개혁 방향은요, 보험료를 인상해야 됩니다. 당연히 13%인데 18% 이상으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연금 수급 연령 65세가 아니라 이제 노인의 기준이 바뀌었거든요.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71세 정도를, 71.2세 정도를 노인이라고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좀 늦출 필요가 있고요. 납입 기한도 당연히 60세가 아니라 65세, 70세까지도 임의 계속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정년 연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회적 보완 장치도 뒤따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급률이라고 하는 수익률이라고 하는 소득 대체율은요, 올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거든요. 현재 43%인데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조금 감소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연금개혁 방향으로 공단에서는 자산운용 수익률 강화에 힘써야 되겠죠. 2024년도처럼 15%씩 수익을 낸다면은 정말로 연금 기금은요, 엄청나게 건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비용도 절감해야 되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2025년도 2월 달까지 공단에서 쓴 각종 비용은요, 12조 7천억 원이나 됐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또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는요, 한 해에 이 비용이 2배로 오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인력을 많이 뽑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갖고 마음대로 이렇게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국민의 돈 아닙니까? 선량한 관리자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자기 돈이 아니라고 해서 막 쓰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비용 절감은요, 저같이 그 전산 쪽 개발 기획을 한다든가 이런 쪽 부조리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면은요, 저는 정말로 절반, 70% 이상 다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나게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크레딧이라고 하는 거 쓸데없는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군복무 크레딧은 장려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출산 크레딧이나 아니면은요, 아니면 무슨 뭐 그 실업 크레딧 같은 경우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출산 같은 경우에는 380조 원을 쏟아부어도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또다시 국민연금까지 출산 축하금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 출산 크레딧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위정자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고요. 인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출산율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출산율이 0.72명이다. 0.59명이다. 이 소리는 뭡니까? 출산하지 않는 사람은 멸종한다는 것입니다.
멸종을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 멸종을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경제적인 문제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놀랍게도 과거에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애를 낳지 않았지만 요새는 그건 두 번째고요. 자기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워라밸이라고 해서 아니면 부부만의 아니면 개인만의 삶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자녀 낳아서 들어가는 돈에 대한 걱정 거기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는 인식의 변화가 온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바로 멸종 자기가 죽으면은 그 멸종된다는 이 우주에 자기의 흔적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멸종을 생각한다면은 출산율 관리에 강화에 좀 진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경제 파이가 늘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있는 상태에서 뭐 경제가 그 하락하거나 정체된 상태에서 빼먹는 것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 것이죠. 성장이 일단 되면서 분배도 같이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국민연금 납입 강화를 통해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인식이 콘스탄트 김의 국민연금 납입 강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면요. 나중에 국민연금을 통해서 충분하게 기초생활 이상 아니면 적정 노후 생활비 이상을 만들 수가 있고요. 모두가요. 그렇다면 국민 기초연금 같은 경우 공짜연금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뭐 최저 생활비라든가 기초 생활을 위해서 일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70% 지원한다든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국민연금만 받는 사람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 폐지해야 되겠죠. 물론 이것이 문재인 케어나 기타 등등 문제 때문에 그 불거진 겁니다. 28조 원 되는 그 건강보험 기금이 2028년도에 완전히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건보료를 부과하는데요. 그 노인 세대가 국민연금밖에 없는데 거기에 건보료를 부과하면 안 됩니다. 결국 뭐냐면은 이것은 부과하지 않으려면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여러 가지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문재인 케어 전면적인 폐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운영을 효과적으로 해야 됩니다. 외국인에 대한 것들도 요새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봐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만약에 제가 볼 때는 2100년도 이후에는 만약에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을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늦추고 국민 부담, 청년 부담을 좀 줄여주는 방법들은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개혁을 하지 않더라도 3차 이후에 4차를 안 하더라도 콘스탄트 김의 납입 강화 전략을 부부가 하게 된다면요. 예를 들어서 만 18세 이상 고3 자녀부터 납입 강화, 임의 가입으로 55만 5,300원 매년 그 상향된 그 보수월액에 따라서 경진보험료 납부하고 60세부터 65세 아니면 뭐 그 이후까지도 임의 계속 가입을 한다든가 이미 그 이후에는 효과는 없습니다만은요 나중에 수급 연령이 70세로 늦춰진다면 당연히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도 최고보험료 납부해야 되고요. 무소득 배우자가 연금보험이나 가입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고 9만 원만 내면 안 됩니다. 55만 5,300원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추납도 최고보험료로 납부해야 되고요. 반환이식은 반납도 해야 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고 그다음에 뭐 각종 제도라고 하는 것들 선납도 전기간 다 납부할 수 있게끔 만들고요. 그다음에 최고보험료 수준을 조금 더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617만 원이고 25년도 7월 달에는 637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 1000만 원 이상 올려도 됩니다. 많이 내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콘스탄트 김의 그 저서가 있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습서 꼼짝마 금융 동물과 자연 이야기 현명한 자녀를 위해서 요거 이북으로 제가 판매 중입니다. 아마 몇천 원밖에 안 되니까 부담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엄청난 혜택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은 엄청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료를 지금 인상하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 3%, 6%, 9%였습니다. 9%를 너무 오랫동안 했죠.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연금개혁으로 2026년도부터 0.5%씩 올리기 시작해서 8년 뒤에는 13%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OECD 평균은 18.2%입니다. 제가 볼 땐 그 이상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3%인 경우에도 3년 단위라도 1%씩 계속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년 단위로 1%씩 올린다면 15년 뒤에는 18%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 연령도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현행 65세 때부터
그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1970년생이라면 69년생 이후라면 당연히 그렇게 받게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수급 연령을 좀 늦출 필요가 있겠죠. 3년 단위로 1세씩 올린다면 그래서 나중에 70세부터 받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IMF 권고 사항도 우리나라는 68세부터 지급하라고 그래야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요. 노인에 대한 인식이 71.2세인가 그렇습니다. 70세 전후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이런 것을 통해서 후세대한테 그 부담을 덜어주는 정말로 멋진 어른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납입 기간도 연장할 필요가 있겠죠. 현재 59세 말 60세까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일이 속한 달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60세까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65세까지로 그 납부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65세까지 납부를 하게 한다면 향후에 또 연금 개혁으로 수급 연령이 70세까지라면 70세까지도 납부를 임의 계속 가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요, 신규 가입자 확보, 추가되는 그 신규 가입자 효과가 엄청납니다. 물론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70세까지 납부를 의무로 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없는 사람이나 기타 등등은 임의 계속 가입을 5년간 할 수 있는 그런 플렉시빌리티를 제공하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실질적으로 더 많은 가입자, 더 많은 보험료 납입, 더 많은 자산운용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선행 조건이 충분하게 많이 콘스탄트 김의 그런 그 납입 강화 전략 이런 것들이 된다면은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한계를 극복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안 되고 무조건 가입자 늘려라. 갑자기 어떻게 늘립니까? 그다음에 더 많은 보험료를 빨리 내라. 그러면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고 높은 수익률은 마음대로 올리는 것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콘스탄트 김의 납입 강화 전략 반드시 진행하면서 바로 추이를 보면서 연금 개혁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금 개혁 방향은 보험료를 좀 더 내고 그 다음에 덜 받는 구조 아니면 그대로 받는 구조 이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는 뭐 국민연금에 대한 개선이나 아니면 활성화 방안들은요 제 영상에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보시기 바라고요. 한 10여 가지 이상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그 부분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미래 청년들은요, 20대, 30대인 사람들 소득의 50%를 연금보험료 아니면 국민부담률이라고 해서 현재 32%인데요. 좀 떨어졌는데 30% 내외가 되죠. 50%, 60%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은요, 미래에 생지옥을 살게 됩니다. 물론 기업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또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기업이 망가지면 여러분들도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국민연금만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경제 전체가 망가지는 것이니까 이 국민연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처럼 연금보험료 부담을 기업한테만 전가한다. 이거 당장 쉬워 보이죠? 하지만 경제는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 최고의 주체가 있습니다. 그 주체는요, 개인이나 가게나 정부가 아닙니다. 바로 기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을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소득도 없어지고요. 국민연금도 소위 말해서 끝장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설계를 바로잡는 것인데요. 국민에게 고통을 더 주는 것일지도 모를 수는 있습니다. 더 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다면요. 잘못된 설계라면 반드시 혁신을 통해서 개혁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고친다면요. 미래로 갈수록 더 많은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그것을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성세대요. 마음 편하게 난 연금 받으니까 편하게 있겠다. 이런 생각 마시고요. 기초연금 받으니까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그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거 반드시 인식하셔야 하고 정말로 어리석은 정책가, 정치인들이 발 딛지 못하도록 성숙한 국민의식을 갖춰야만 어떻습니까? 정치가나 권력가가 국민들을 무서워해서 쩔쩔매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여러분이 휘둘린다면 이것은요, 포퓰리즘에 의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고요. 그 다음에 빚을 내서 쓰고 우리 후세한테는 미래는 없게 만드는 그런 거 만드는 것이 바로 기성세대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성숙된 국민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연금개혁 시에 연금보험료 납입부담은 좀 커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요. 엄청난 국민연금 수익률 자랑하고요. 노후 준비 확실하게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무료 공짜 장애보장, 사망보장도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은요, 어떻게 어느 정도 상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납부를 더한다면요, 물론 동일한 기준에서 납부를 더한다고 해서 연금액이 늘지는 않습니다만은요, 최고보험료를 계속적으로 따라가면서 납부한다면요, 당연히 연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요, 그 노후 준비에 있어서 마지막이자 유일한 그 최고의 노후 생활비 조달 수단이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상품 필요 없습니다. 퇴직연금도 사실은 필요 없거든요. 바로 그 국민연금이 부부가 가입 강화하면 됩니다. 연금보험은 언급할 조차도 없습니다. 주택연금 말도 안 되고요. 직시연금 기타 등등 말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매자나 판매 기간에 배만 불리는 형국이니까 절대로 그런 것을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만약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각자 노후 준비를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거로 한다. 이거 비효율의 극치 아닙니까? 여러분들 황사를 막아야 되는데 각자 무슨 뭐 마스크를 쓴다든가 아니면 각자 공기청정기를 둔다든가 이거 엄청난 비효율 아닙니까? 황사를 막아야죠. 미세먼지를 막아야죠. 그러면 모두가 마스크 안 써도 되고 공기청정기 없어도 됩니다. 일본에는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공기가 좋고 물이 좋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처럼 그 수도꼭지 정책을 써서야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정수기를 수도꼭지에 단다. 그다음에 마스크 다 쓰고 다닌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수돗물 뭐 일본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경우 수돗물 먹습니다. 근데 상수원 관리를 해야죠. 노화된 동파이프 교체해야죠. 이러면 낼 문제를 가지고서 그냥 녹물 나온다 뭐 한다 하면서 정수기를 달아놓는다.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엄청난 비용을 초래한다. 이건 국민한테 고통을 주는 정책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렇게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콘스탄트 김의 그런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나 납입 강화 전략을 좀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요, 국민연금 홍보대사도 아니고 국민연금으로부터 그 어떤 혜택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은퇴 설계 전문가로서 여러분들, 소비자들, 소소민의 소박한 꿈인 은퇴 준비, 노후 준비 확실하게 해드리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 소비자한테 아주 소중한 노후자산이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고 건전성을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개인도 만족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개혁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간의 고통이 있지만 나중에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래,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 소중한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다. 당당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한낱 늙은이가 아니라 어르신으로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기껏해서 그냥 뭐 공짜 기초연금이나 받으려고 하는 그거 말도 안 됩니다. 스스로 가난의 길을 가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요.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겠습니다. 이거 엄청난 고민 많습니다. 건강보험료, 상속세, 증여세, 기타 등등 있습니다. 이거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거쳐서 100년 대계 자녀순순 플랜 아니죠. 1000년, 3000년, 30대 대계 100대 대기도 가능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돈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제가 개최합니다. 2025년도 처음 세미나 합니다. 5월 27일 날 바로 콘스탄틴의 NGP 플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7일 날 오후 2시에서 4시고요. 5시까지는 잡아놨습니다. 장소는요. 성북구민회관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4호선 한성대 입구역에서 6번 출구에 나와서 60m 전방에 버스 정류장에서 01번 마을버스를 타고 5, 6분만 가면 여성회관 또는 한전아파트 201동에서 하차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신청 방법은 간단하죠. 참가비 5만 원만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함하고 핸드폰으로 문자 제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은행 007 -21-0337-736으로 5만 원 보내주시고 저한테 010-5473-9317로 문자 주시면 참석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참석하신 분은요, 제가 제 저서에 사인해서 공짜로 친필 사인해서 저서를 드리거나 아니면 2부로 2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관료 이것 때문에 미리 받는 것인데요, 그 돈 이상의 효과를 노리실 겁니다.
약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성대 입구 4번, 6번 출구에서 바로 나오시면 60m 전방에 01번이 3, 4분 단위로 배차가 됩니다. 바로 타셔가지고 5, 6분 동안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를 모르시는 분은 그 전화번호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간단합니다. 자가용으로 오지 마십시오. 대중교통으로 오셔야지 편합니다. 자, 지금까지요. 국민연금 기금 고갈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연금보험 판매인들이요. 여러분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연금보험 팔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연금보험이 도움이 된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만 하등에 도움이 안 되고 재산적 손실이 발생되고 노후 준비엔 독이 됩니다. 절대로 연금보험 가입하면 안 되고 가입했다면 해지 당장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GP 플랜을 통해서 여러분들 100년, 1000년, 3000년 되게 한번 잃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